땅에 전쟁의 포화가 멎은 지도 어느덧 70년. 반세기도 훨씬 넘는 오랜 세월 속에 세대도 바뀌었지만 전하의 군의병들의 위훈은 오늘도 빛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8일) 이날 김일성 광장에서는 조선인민군 창군 75돌 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이 열병식에서는 국기 개양식에 앞서 각급 연합부대들의 군기 입장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혁명에 간고한 연대기들마다 조국과 인민을 보호해온 우리 군대의 승리와 영광의 역사가 아로새겨진 군기들. 그 군기들 속에는 전하의 불빛 속을 뚫고 수많은 군공과 위훈의 역사를 수놓아온 군의부대들의 군기도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조국해방전쟁에서 군의부대들은 어떤 군공을 세웠고 군의부대의 용예는 어떻게 오늘도 빛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 4차 작전 방식. 연속적인 타격과 대담한 기동작전으로 미제 침략군과 리숭만 괴뢰군을 김천, 함창, 안동 지역에서 포위 섬멸하고 신속히 락동강을 강행도하여 적의 기본 집단을 대구 일대에서 포위 섬멸하며 마산, 영천, 포항 개선으로 진출함으로써 우리 조국 강토에서 미제 침략군을 전국적으로 경멸소탕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원래 안동이라는 이름은 경상북도 동쪽 지방을 편안하게 한다는 데로부터 유래된 고장 이름입니다. 이 안동을 해방하는 것은 조선인민군 연합부대들이 신속히 락동강 개선으로 진출하는 데서 관건적인 거리로 나섰습니다. 당시 안동에는 구피 방어로 의존한 괴뢰 8사단이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인민군 제12사단 앞에는 1대1의 대등한 용량으로서 안동의 둥지를 틀고 있는 괴뢰 8사단을 신속히 포위 소멸해야 될 그런 전투 임무가 나섰습니다. 상대 측을 포위 소멸하자면 최소한 3배의 용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식화된 군사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과 대등한 용량으로 안동 북쪽 고지를 방어하는 적과 안동시가에 배치된 적을 따로 포위해서 소멸할 때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포위 전투는 밤에 하도록 전투 시간까지 밝혀주셨습니다. 최충국 동지가 지휘하는 제12보병사단의 전사들은 산악전을 잘하여 적들을 위해 포초 소멸할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높은 산 험한 영을 넘어 낙동강 개선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동 해방 전투를 하루 앞둔 1950년 7월 30일. 이날 항일혁명 투사인 제12보병사단장 최충국 동지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다다른 그때 최충국 동지는 군의에게 자기의 생명을 5분만 더 연장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부탁은 단순히 생애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모지름이 아니라 최고 사령관 동지의 작전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헌신이었습니다. 내 대신 동무가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끝까지 완수해 줄 것을 부탁하오. 최충국 동지가 사단 참모장에게 남긴 이 말은 참모장에게 한 말이기 전에 사단의 전체 전투원들에게 한 부탁이고 당부이기도 했습니다. 1950년 7월 31일 23시 제12보병사단 30보병면대의 부리족이고 강력한 익측 타격으로부터 시작된 안동해방 전투는 8월 1일 아침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사단장의 당부를 안고 사단장의 복수를 다짐하며 성난 사자와 같이 진격하는 인민군 용사들의 기세를 적들은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8월 1일 12시 안동은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1950년 9월 5일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 구상을 높이 받들고 안동 해방 전투에서 영감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전투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제12보병사단의 최고 사령관 명명으로 안동 제12보병사단 칭호가 수여됐습니다. 나의 팔다리는 부서졌다. 그러나 놈들에 대한 복수심은 오히려 천배나 더 강해졌다. 조선노동당원의 꺾을 수 없는 투지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굳게 다진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리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산모범을 보여준 최춘국 동지의 위훈을 빛내어주시기 위하여 1995년 7월 19일 사단을 그의 이름과 더불어 안동 최춘국 제12사단으로 명명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2014년 8월 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지난 적해방 전쟁 시기 안동 제12보병사단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싸움을 잘해서 동부 산악지대에서 맹호 사단으로 이름을 떨쳤다고 사단의 전투율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특히 사단은 안동해방 전투 때 적들을 왕달봉과 안동시가의 2개 지역에서 포위소멸하여 최고사령부의 전략적 구상을 실현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군의부대 자랑가에 안동 12사의 비운도 담도록 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험준한 산악도 폭풍 쳐 넘으며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안동 최춘국 제12사단의 위훈은 근위부대 자랑가의 노래 구절과 더불어 조국해방 전쟁사의 또렷한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 전쟁을 앞두고 미제는 리승만 괴뢰역도에게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소련이 조선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한 당신들은 공중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 개시 첫날부터 벌어진 상황은 상상 밖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제는 부랴부랴 저들의 공군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적 비행사들의 비행시간은 1000시간 이상. 그러나 우리 비행사들의 비행시간은 불과 40시간. 그러나 적들에 비한 우리 비행사들의 우월성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었고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었습니다. 해방전 식민지노예 사례를 강요당하던 청년들에게 혁명의 군복을 입혀주시고 새 조국의 하늘을 지켜갈 붉은 매들을 키우는 평양학원 항공과를 설립해 주신 위대한 수령. 비행기의 좌실에 위대한 수령님의 처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언제나 충성의 항로를 나른 사람. 그가 바로 해방전엔 농사꾼에 불과했으나 전쟁 시기 수령님 가르쳐주신 전법대로 공중전을 지휘하여 미제의 공중신화를 깨버리는 데서 위훈을 세운 56 추격기 련대의 련대장 김지상 영웅이었습니다. 이런 그였기에 정전협정을 앞두고 적들의 전투기 편대가 불의의 우리 비행장 상공에 날아들었을 때 용감하게 적들을 맞받아 나가자고 외치며 남먼저 니륙하여 적들을 호되게 답색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공군 무력의 탄생과 함께 자라난 공군의 첫 세대 김지상 추격기 련대의 비행사들은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하늘의 불사조들이 세상을 놀래우는 하늘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저 하늘에는 길이 많아도 갈 길은 오직 한 길. 기다리는 품이 있기에 말리라도 돌아온다네. 군이 제56 김지상 유흥 추격기 련대의 투쟁 정신은 오늘 또 한 분의 위대한 용장을 모시어 우리 공군의 자랑찬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맡겨주신 전투 임무 수행에서 영적 위훈을 떨쳐 14명의 6탄 자폭 용사들이 배출된 비행부대를 찾으시어 몸소 비행사들과 나무를 심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바로 이 부대가 공군에서 21세기 첫 군의부대가 되어야 한다고 영예로운 군의부대 칭호를 쟁취함으로써 군의부대 자랑가에 또 한 개 절이 부대의 전투 위훈 내용으로 장작되기 바란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아 안고 공군의 모든 비행사들은 수령결사 옹위로 만장약된 하늘의 결사대 무쇠방패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군의 영영한 비행사들의 가슴마다에는 전하의 건의부대의 전통을 이어가는 자랑스러운 세대라는 긍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조국의 영해에 침입한 미제 침략군 함선들을 격침시킬 때에 대하여 주문진 앞바다에서 적이 대형 함선 집단을 발견했습니다. 중순함은 선체 길이가 200m나 되고 무게가 17,300톤급이며 우리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적함선 900m 앞까지 싹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멸종의 의뢰를 발사할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명중탄을 부어부었습니다. 중순양함 볼티모어의 제발의 올해 명중 격침, 경순양함 야마이코호의 한발의 올해 명중 격상. 이 기적적인 성과는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 장군님을 결성할 불굴이 희생성을 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2012년 4월 5일 이 부대를 찾으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이 부대는 미제 침략군과의 싸움에서 커다란 공로를 세운 주목이 센 부대의 투쟁 전통이 있는 부대라고 하시면서 지난 적해방전쟁 시기 단 4척의 오류정을 가지고 미제 침략군 중순양함 벌티모어를 격침시키고 세계 해전사에 유례없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8일 우리 기념관을 돌아보시면서
오래종 21년은 미제 침략군 중순양함 벌티모를 격침시키는 데서 커다란 전투공로를 세운 것만큼 웅당 영웅칭호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17일 오래종 21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가 수여됐습니다. 당시 족들은 국비밀리에 대비 변경을 진행하면서 전선동부의 1211거지, 3월거지 일대에 많은 용량을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1211거지 일대는 무려 6개 사단의 병력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면 왜 적들이 이렇게 1211거지 일대에 많은 병력을 들이밀었는가? 그것은 1211거지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적들에게 1211거지를 내어주게 되면 군강산은 물론 구 일대의 많은 지역을 적들에게 내어주게 되고 또 1211거지 뒤에는 우리가 의거해서 싸울 만한 거지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원산 일대까지 적들에게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1211거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당시 적들이 지상전선 부대와 연합해서 동서해안으로 상륙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들의 기도를 파탄시키는가, 파탄시키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1211거지를 사수하는가, 사수하지 못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 있었습니다. 가요 전어 속의 나의 노래는 1211거지 방위자들의 심정을 반영한 노래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벌어지는 전투. 하나리 떨어지면 수리탄으로, 그것마저 떨어지면 공병삽과 부서진 바위로, 나중에는 한 놈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원수들을 적친 인민군 용사들. 바위마저 불타던 고지, 적들이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11m나 낮아졌다는 1211거지 인민군 전사들을 찾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연자욱한 전선길을 헤치시고 지산에 오르시었습니다. 우리 전사들이 원수들과 싸우고 있는 것인데 왜 오지 못하겠는가고, 우리 전사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라면 아무리 멀고 위험해도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전사들의 건강부터 물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 우리 인민군 전사들의 가슴 속에 소중히 자리 잡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친어버의 사랑이었으며 나서 자란 고향 산천, 부모 처자들에 대한 따뜻한 정, 장군님 주신 땅을 분여받고 꿈만같이 지나온 해방 후에 못 잊을 나날들이었습니다. 흔히 강건 제2보병사단 용사들은 악명 높은 미 이사의 공격을 여지없이 격파하고 함정골을 적들의 주검토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211거지에서 한 중기 소대의 전투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김일성 장군님이시여, 우리 중기소대 전투원들은 고연자욱한 1211거지의 참호 속에서 이 글을 드립니다. 우리는 벌써 일주일째 한치의 땅도 내주지 말라는 당신의 명령대로 고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 안심하십시오. 당신의 전사들이 참호 속에 있는 한 1211거지는 영원히 조국의 고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1211거지를 영예롭게 사수하겠습니다.
1997년 4월 15일 군의강군 제2법영사단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단의 전투 비운을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1211거지 방어전투가 얼마나 가르랬는가 하는 것은 오늘도 거지 중턱에 버전되어 있는 485개의 파편이 박힌 나무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고 표시하셨습니다. 사단은 1952년 1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명 501호에 의하여 군이 강건 제2법영사단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오늘도 1211고지는 강건 제2법영사단의 이름과 더불어 조국해방전쟁사의 영웅의 고지로 남아있으며 그 불멸의 위호는 후대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창건 초시기 세계 사단과 한계 료단에 불과했던 우리의 혁명무력은 오늘은 그 어떤 강적도 처음 물리칠 수 있는 최종의 혁명 강군으로 자라났습니다. 그 백승의 역사 속에는 보병청으로 원자탄을 이긴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에서 혁혁한 군공을 아로새긴 수많은 군의 부대들의 위훈이 뚜렷이 빛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위대한 영장의 용도를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고 영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기에 전하의 근위부대의 전통은 오늘도 내일도 이어질 것이며 조선인민군 사회에는 근위부대들의 위훈이 계속 빛나게 될 것입니다.